식이 없는 사람은 시대 정신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그리고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란 정신 아닙니까? 헌법 수호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의 시대 정신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수복하는 것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이번 6월 3일 선거는 당연히 내란 종식 선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123 내란이 123 개업이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어제 오늘 투표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1948년 4.3 유혈 사태와 같은 그러한 유혈 사태가 재현됐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123 계엄이 성공했다면 1980년 5.18 유혈 사태가 다시 재현됐을 것이라고 저는 여기서 감히 여러분들한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권력은 그 책임에 비례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무한한 것은 그 책임도 무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관의 권력이 그 부처에 맞게 주어진다면 그 장관도 책임에 비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라고 권한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이 이미 책임을 지는 것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목격해 본 것 있습니까? 국민이 반성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는 첫 번째 토론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하지 않은 백수 청년이, 집에서 쉬고 있는 청년이 50만을 넘었다고 넋두리처럼 김문수 후보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50만 명의 통계는 2025년 정부 통계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 나온 통계입니다. 자기가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 나온 통계를 모르고 넋두리처럼 대한민국 50만 청년이 집에서 가만히 쉬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어떠한 반성도 없이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50만 백수 청년을 만들어 놓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느 국민이 믿어주겠습니까? 어느 국민이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말은 천금의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무엇 하겠다고만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김문수 후보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를 망가뜨린 정부의 강요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반성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도 통계는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매월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김문수 후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는 국회에서 잊지 못할 풍경을 봤습니다. 소영교 국회의원이 전 국무위원들 앞에서 일어서가지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니까 김문수 후보만이 일어서지 않고 꼿꼿하게 앉아있습니다. 그때부터 꼿꼿 김문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꼿꼿한 것은 강한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는 사과하는 강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는 강요가 이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셔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의식이 없는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를 몰지각한 지성사회로 몰아가는 겁니다. 자기 부모가 일본 국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김구 선생이 국적이 중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노예국가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을 식민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후손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로 가는 역사, 과거의 역사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 6월 3일 선거는 내란 세력이 만들어낸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선거는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6월 3일 선거는 이재명과 김문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란 세력과 내란 파괴 세력의 싸움입니다. 헌법 파괴 세력과 헌법 수용 세력의 싸움입니다. 민주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곡히 호소합니다. 6월 3일은 단순한 김문수 대 이재명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국민으로 나가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대한국민이 12.3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6월 3일은 그러한 내란을 종식시키는 선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소합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6월 3일은 내란 종식 선거이고 그러한 전선에서 연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소연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변호사가 한 얘기입니다. 일상에서 우리 삶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6월 3일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목도할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만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 회장님 연설 마치겠습니다. 명연설을 펼쳐주신 우리 김태석 전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